남편의 과도한 잠자리 요구를 피하기 위해 아내가 집 밖에 따로 원룸을 얻어 도피처를 만들었다는 사례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성격 차이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가 보내는 생존을 위한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이고 빈번한 요구가 어떻게 여성의 자율신경계를 파괴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이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떤 심각한 병리학적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학적 솔루션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의료진이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자 갱년기 여성 건강을 연구하는 이소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감정의 문제가 아닌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문제는 바로 빈도에 대한 남성들의 강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는 행위는 여성의 뇌 편도체를 자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뇌의 핵심 기관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성적 충동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만 여성의 성적 반응 주기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수치에 크게 의존합니다. 일상의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정서적 교감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요구는 여성에게는 쾌락의 제한이 아니라 신체적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이때 여성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질 내부의 혈류량이 감소하여 점막이 건조해지는 생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즉, 아내가 거절하는 것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몸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의 저하로 인해 비뇨생식기 위축증이라는 의학적 상태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잦은 마찰은 점막의 미세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여 성교통이라는 만성적인 통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분들이 자신의 성욕을 사랑의 척도라고 착각하며 아내의 생체 리듬을 무시한 채 덤벼드는 것은 일종의 신체적 폭력입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상호 간의 생물학적 준비 상태를 맞추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내분비학적 기본 원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바로 위생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하루 종일 땀에 젖은 상태로 접근하는 것은 여성의 후각 신경을 통해 뇌 혐오, 중추인 섬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인간의 후각은 생존 본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감각입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악취는 부패나 질병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알코올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냄새나 담배 냄새, 그리고 땀 냄새는 여성의 본능적인 회피 반응을 유발하여 성적 흥분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는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사적인 신경 반응입니다. 남성의 땀에 섞인 페로몬이 여성을 자극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면역 체계가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상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폐물과 세균이 번식하여 만들어내는 불쾌한 냄새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생리적인 구토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구강위생은 친밀한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주 질환이나 소화기 문제로 인한 구취는 키스라는 행위를 고문으로 만듭니다. 키스는 서로의 면역 정보를 교환하고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중요한 의식인데 악취가 나는 순간 이 모든 긍정적인 화학작용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관계 전 샤워와 양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넘어선 성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물학적 전제 조건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오는 남편을 볼 때 여성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 심리적 안정감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분석할 남성의 오류는 시각적 매체에 대한 맹신입니다. 이른바 성인용 영상물에서 본 장면을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영상물은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된 가상의 상황이며 현실의 해부학적 구조나 생리적 반응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상 속 배우들은 과장된 표정과 소리로 남성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지만 현실의 아내는 그러한 과격한 체위나 행동에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 자신이 본 것을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방 심리가 아내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때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선교 감토의 장애로 이어지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또한 영상물의 자극적인 장면에 길들여진 남성의 뇌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져 일반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더 강하고 더 기괴한 자극만을 찾게 되어 정작 아내와의 평범하고 따뜻한 교감에서는 흥분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의 자극과 현실의 사랑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시각적 쾌락을 좇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서로의 청과 감정을 나누는 옥시토신 중심의 애착 행위여야 합니다. 이 본질을 망각한 채 실험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파국으로 맙니다. 네 번째로 다룰 주제는 전이의 생략과 혈류 역학의 무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발기가 완료되면 여성도 준비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골반 내 혈류가 생식기로 충분히 몰려 윤활액이 분비되고 질이 확장되기까지는 남성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바르톨린선과 스킨선에서 충분한 분비물이 나오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교감 신경의 자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삽입을 시도하는 것은 마찰 개수를 높여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물리적 상해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벽의 콜라겐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를 처리하려는 태도는 여성에게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리적인 몸열감을 안겨줍니다. 전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뇌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피부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여 뇌로 신호를 보내고 뇌가 다시 생식기로 혈액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신경학적 루프입니다. 이 루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불쾌한 간지러움이나 통증일 뿐입니다. 남성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입안에서 녹여 먹을 때의 그 부드러움이나 잘 익은 과일을 베어 물 때의 그 풍부한 과즙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성의 몸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온도를 높여주면 그와 같은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신비한 기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 남성의 발기부정과 그에 대한 잘못된 대처입니다. 자신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혈관 탄력이 떨어져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남성들은 자신의 발기가 되지 않는 원인을 아내의 매력 부족이나 자극 부족 탓으로 돌리며 아내에게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애무를 강요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수행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발기부전은 심리적인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미세 혈관이 막히면 음경 해면체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강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아내를 닥달할 문제가 아니라 비뇨기과나 내과를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은 PDE5 억제제와 같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트리믹스와 같은 자가 주사요법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대처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번 똑같은 패턴의 기계적인 반복입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금방 실증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습관화 또는 수능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강도의 자극은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지루함을 유발하여 성적 흥분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매일 똑같은 반찬에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성관계도 변화와 변주가 없으면 의무적인 노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부부의 경우 수십 년간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가끔은 장소를 바꿔보거나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식하고 감각을 예민하게 깨웁니다. 단순히 사정을 위한 배설 행위로 접근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이자 예술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몸을 악기 다루듯 섬세하게 연주하며 새로운 화음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7번째는 관계 후에 부적절한 질문과 자기 과시입니다. 좋았지, 나 대단하지라고 묻는 확인. 사사령 질문은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차단합니다. 만약 좋지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르가슴 연기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남성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혹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거짓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좋아하는 척 연기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수행 능력을 확인하려는 질문은 고문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말로 묻지 않고 몸의 반응을 읽습니다.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육이 어떻게 떨리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날이었다면 솔직하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네 라고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대화가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남성 혼자만의 급격한 마무리입니다. 이른바 조루증이나 지루증으로 인해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조루증은 남성 자신에게도 스트레스지만 여성에게는 허탈감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 불만을 남깁니다. 여성의 성반응. 곡선은 완만하게 상승하여 정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반면 남성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정 후 급격하게 소멸합니다. 이 생물학적 시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여성은 언제나 끓어오르다 만 냄비처럼 찝찝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사정 후 바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는 행위는 여성에게 내가 단지 욕구 해소용 도구였나라는 비참함을 줍니다. 후위는 전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전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정 후에도 포옹하고 키스하며 천을 나누는 시간이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성들의 8가지 실수들은 사실 조금만 배려하고 의학적 지식을 갖춘다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본능만을 앞세우지 않고 여성의 생리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침실은 전쟁터가 아니라 치유와 안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중년 여성들의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가 된 여성들이 다시 사랑을 꿈꿀 때 그녀들의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의학적이고 심리학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의 불장난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신중하고 깊이 있으며 현실적인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산부인과를 찾는 발걸음입니다. 앞서 소개한 15년 만에 연애를 시작한 여성의 사례처럼 자신의 생식기, 건강 상태를 의학적으로 점검하고 치료받으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매우 현명하고 지성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았거나 폐경을 겪은 여성의 질 내부는 산도가 알칼리화되어 유익균이 감소하고 점막이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관계는 세균 감염이나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질 건조증 치료나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은 자신과 파트너 모두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최근에는 질 점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주사 요법이나 탄력을 회복시키는 고주파 시술 등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도움은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성교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어 적극적인 성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기능적 회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동차가 오래 달리지 않았으면 엔진 오일을 갈고 점검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 몸도 새로운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정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준비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속옷에 대한 투자와 심리적 태도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면 소재나 색이 바랜 속옷을 입던 여성이 갑자기 위아래 색상을 맞춘 고급 란제리를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트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서비스가 아닙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체화된 인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비싸고 아름다운 속옷을 입었을 때 여성은 겉옷을 입고 있더라도 자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신감은 걷는 자세나 목소리 톤, 그리고 표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매력을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 작용을 합니다. 특히 붉은색 계열의 속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색채 심리학적으로 활력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본능적인 열정을 깨웁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붉은색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믿음이 있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붉은색은 혈색이 도는 건강함과 생식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성이 붉은 속옷을 선택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열망을 색채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화장법의 변화와 호르몬의 상관관계입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가 높아질 때 화장이 짙어지거나 화사해지는 것은 내분비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부신과 난소에서도 소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성적 충동과 진취성 그리고 활력을 담당합니다. 여성이 사랑에 빠지거나 성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이 수치가 상승하는데 이때 평소보다 더 과감하고 돋보이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화장이 진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혈색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볼 터치를 하여 발그레한 뺨을 연출하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혈관 확장 반응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강력한 시각적 신호입니다. 따라서 파트너가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다면 왜 이렇게 진하게 칠했어라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생명력과 당신을 향한 열정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유난히 화사해 보이네 라는 말 한마디가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신체 상해 회복 노력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옛말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여성은 다이어트와 운동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날씬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신체상 왜곡이라고 합니다. 중년이 되어 늘어난 뱃살이나 처진 피부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여성은 잠자리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불을 끄지 않으면 관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 만족도가 낮은 여성은 성적 만족도가 30% 이상 낮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재설정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실제로 성기 주변의 미세 혈관 기능도 향상되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이나 체중 조절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면 유연성이 좋아져 다양한 체위를 시도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천연 항구울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은 새로운 관계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향수를 바꾸거나 침실의 조명을 교체하고 침구류를 새로 장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가득한 안전한 둥지를 만드는 본능입니다. 남성들이 콘돔을 준비하거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챙기는 것이 기능적 준비라면 여성들의 준비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 준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성은 여성의 노력을 사치나 허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과의 완벽한 교감을 위한 숭고한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나 침실에서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서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의학적으로 완벽한 화음을 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삽입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성적 결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이의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성관계에서 전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요건입니다. 최소한 20분 이상의 예열 시간이 있어야만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손끝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행위는 뇌의 체성감각 피지를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 이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자극은 긴장과 통증일 뿐입니다. 특히 귀 뒤쪽, 목덜미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림프절이 모여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이자 감각이 예민한 곳이기에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전신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감대라고 하면 생식기 주변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여성의 가장 큰 성감대는 바로 뇌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예뻐라는 청각적 자극과 따뜻한 눈빛이라는 시각적 자극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오르가슴의 문이 열립니다. 기계적인 마찰 운동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을 맞대고 포옹하는 것, 이것이 심장학적으로 볼 때 심박 변이도를 안정시키고 두 사람의 생체 리듬을 동기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동기화 상태가 되면 굳이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호흡만으로도 깊은 쾌감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트라 섹스나 명상적 섹스에서 추구하는 경지이며 체력이 떨어지는 중년 부부에게 가장 적합한 성생활 모델입니다. 또한 윤활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가 줄어들듯이 애아액 분비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 눈을 보호하듯이 윤활제는 소중한 점막을 보호하는 필수품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마찰을 줄여 통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젤보다는 천과 비슷하게 데워서 사용하는 것이 혈관 수축을 막고 이물감을 없애는 팁입니다. 윤활제와 더불어 환경적인 요소인 조명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몸매에 자신감이 떨어진 여성들은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나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이나 은은한 무드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촉각과 청각이 더욱 예민해지는데 이때 서로의 숨소리와 살결의 감촉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침실 밖에서의 생활 습관과 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성생활의 절반 이상은 침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결정됩니다. 평소에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비성적인 스킨십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가 밤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0초 이상 서로를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의학적 정설입니다. 성적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스킨십이 축적될 때 여성은 남편을 잠재적인 포식자가 아닌 안전한 보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화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다가 밤에만 몸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정서적인 학대이자 도구로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줄 뿐입니다. 낮에 쌓인 정서적 마일리지가 밤에 육체적 보너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수면의 질은 성기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 요인입니다. 성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를 떨어뜨리고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어 선교 감퇴의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술에 대한 의존도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의 힘을 빌려 어색함을 없애고 분위기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에 해당합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긴장을 풀어주지만 과도한 섭취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술에 취하면 남성은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며 여성은 절정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서로 땀만 흘리고 노동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쾌감은 맨정신일 때 가장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성적 대화법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침실에서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라거나 이게 문제야 라는 식의 비난형 대화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하고 그 사이에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요청한 뒤 다시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의 손길이 참 따뜻해서 좋았어라고 먼저 운을 뗍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전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행동의 변화를 끌어냅니다. 만약 아내가 관계를 거부할 때도 현명한 거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싫어, 피곤해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남성은 거부당했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는 오늘은 내 몸 컨디션이 별로라,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걱정돼, 주말에 컨디션 좋을 때 우리 더 즐겁게 보내자라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연기이며 당신을 배려하기 위한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이기에 구체적인 다음 스케줄이 잡히면 지금의 거절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의 차이가 부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중년의 성은 젊은 시절처럼 불타오르는 폭발력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맞춰온 세월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이야말로 젊은이들은 흉내 낼 수 없는 중년 부부만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서 서로의 천을 나누며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존재의 이유를 확인받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성생활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봅니다. 남성분들은 여성의 생체 리듬과 감정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여성분들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용기를,
그리고 두 분 모두에게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테크닉이나 화려한 기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려는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전달될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기적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부부 관계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두 사람만의 고유한 우주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부부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의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희 의료진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의 삶을 위해 저희 채널은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와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면역력 관리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첫 나누시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